새로운미래와 제3지대 통합협상 대표를 맡아서 통합을 진행했던 김종민입니다. 오늘 최근 이 제3지대 신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님께서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좀 발표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이낙연 대표님의 개인 의견 입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미래의 전체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끝나고 나서 더 필요한 질의응답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말씀드려야 마땅한 주제입니다만 마이크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하는 수 없이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신당 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습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의 세 가지 원칙으로 대처했습니다. 첫째, 통합을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한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장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겪으시는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식적인 성명은 드렸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협상 과정이나 최근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고요. 또 당의 공식 입장과 앞으로 진로 관련해서 또 개인적인 소회 이러면 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속하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서울신문 한인수평기가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 의원님들하고는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건 오늘 우리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오늘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거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백구 회장님께서 아까 기자회견에서 통화를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네. 제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아니까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도 제가 정치를 하거나 정치가 아니고 하여간 제가 학생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의나 모임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대개 이렇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이 최고위원회의 모든 권한, 선거운동 지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해준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이런 안건을 올렸어요. 이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견을 가지고 토론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회의를 2번, 3번 한 게 아니라 어제 처음 토론이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이 관훈 콜럽 출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의결을 빨리 하자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좀 쫓기거나 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개인은. 그런데 저는 나머지 다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이낙연 대표님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자, 이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이거는 좀 더 토론을 해서 오후에라도 토론을 더 연장해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뭔가 결론이 날 거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님께서 당신께서 양보를 해서라도 뭔가 합의점을 찾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후에는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묵살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 방식대로 밀어붙여야겠다라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다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회의를 보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한 게 사전에 뭔가 결심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 확신을 뒷받침한 게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그 결정을 하고 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뭔가 갈등이 생겼다면 서로 대화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진행돼야 돼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낙연, 김종민이 나가면 천하람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김종인 전 대표에게 공천관리위원을 맡겨서 정권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오전 회의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서 몰아내는 대상으로 삼는 이거는 우리가 합의했던 이 제3지대
통합정당은 아니다. 그렇게 봤던 거죠. 네, 그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안건은, 즉 정권 위임에 관한 안건은 최고위원회 표결 사항이 아니다. 표결 대상이 아니다.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오늘 중에라도 정치적 조정을 해보자. 나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치적 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게 묵살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설명을 드릴 게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그쪽에서 제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한번 만나서 부탁을 드려보자. 근데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는 그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함익병 씨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익병 씨는 좀 뭐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해서 어렵겠다.